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젊어 보이는 사람, 실제 나이보다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시죠? 심지어 20대 청년들도요, 자기가 뭐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했는데 그게 어울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다른 사람이 야, 너 30살처럼 보여 이랬더니 그냥 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20대 아이들도 한 대여섯 살 더 많아 보인다고 하면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하물며 이제 숨길 수 없는 그 나이 40 이상 50, 60, 70 이렇게 넘어가면 좀 젊고 생기 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어쩌면 그렇게 빨리 나이는 먹는지 온몸으로 우리의 늙어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덜 늙고 그것은 결국 더 건강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어떤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게 좁은 게 아니고요. 상당히 좀 깊이 있는 그런 고찰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젊어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생기가 있는 상태를 말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머리나 화장이나 어떤 패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젊게 보이는 것도 좋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생체 나이에 항상 관심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옷을 젊게 입었는데요. 그분이 얼굴에 주름이 많다. 아니면 보톡스를 해가지고 억지로 주름을 폈는데 그게 너무 표시가 나더라. 그러면 참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거 좀 제대로 전략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정말 저렇게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로 좀 이렇게 건강의 시계,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정말 젊어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사람을 척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대충 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일단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숱이요, 이게 참 놀랍게도 나이거든요. 머리카락이 나이 들수록 푸석푸석하고 가늘고 잘 빠져요. 머리숱이 적으면 그대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발을 하잖아요. 가발만 써도 많이 젊어 보여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관리가 그만큼 나이 관리, 신체 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몸에 나 있는 털이잖아요. 머리털.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엉뚱한데 털이 나요. 코에 털이 나고 눈썹이 이렇게 막 삐져나오잖아요. 그 귀에도 털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젊어 보여요. 이거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 코털 관리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좀 뽑으셔야 돼요. 눈썹 관리, 이거 눈썹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와서 무슨 산신령 눈썹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 자기 관리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쓴 책에 읽었는데요. 일본에는 기생 문화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고위층 최고로 돈이 많고 최상류층인 그런 남자들이 찾는 기생집이 있는데 그런 기생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최상류층 남자들을 많이 대한 그런 기생이 하는 말이 일본의 최상류층 남자들 중에서 눈썹 정리, 코털 정리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눈썹 정리, 코털 정리, 귀털 정리 이런 게요. 또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게 젊음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 같고요. 자기 관리잖아요. 자기 관리. 이게 나이 들어도 건강하다라는 그런 거, 젊어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 상당 부분 마음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관리, 귀털 관리, 코털 관리, 눈썹 관리 이런 것도요. 결국은 또 자기의 늙음을 인정하고 어떤 젊었을 때는 하지 않던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에서 자기의 늙음을 인정하고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 도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생기의 한 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기가 있어야 젊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표정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든 사람 중에 어떤 그 감동을 잘 받고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은 참 생기 있고 젊어 보이거든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냥 표정이 딱 굳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냉소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도 해봤는데 말이야 별로 필요 없어. 그것도 내가 다 봤는데 뭐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생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자세, 이런 마음 관리 같은 것도 참 그 풍겨 나오는 그런 그 나이를 가늠하는 어떤 잣대가 되는 건 것 같아요. 이런 게 모두 다 합쳐져서 머리카락, 그 다음에 피부 뭐 이런 걸로 되지 않겠어요? 자기 몸매. 제가 지금 아까 머리카락과 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얘기하면서 마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젊음의 비결.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피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그 옷을 처음게 입었는데 그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굉장히 민망하다고. 이 주름이 어느 정도 없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주름이 많이 생기는 원인 또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거는 그냥 잘 모르시고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여기 이렇게 시술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술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화해야 되고요. 본래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얼굴이 가뜩이나 표정이 없고 나이 들수록 얼굴이 굳어져 있고 뭐 감동이 별로 없는데 보톡스까지 해놓으면 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더 이상해요. 예, 피부의 주름을 없애는 방법. 일단 여러분 술, 담배를 안 하셔야 돼요. 술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는데 피부가 좋더라. 이것은 없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는 표시가 별로 안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어떤 순간에 갑자기 폭삭 늙어요. 그래서 술과 담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담배는 정말 술보다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피부를 병들게 하는, 내장을 병들게 하는, 이게 완전 그을음이 생겨가지고요. 자글자글한 주름을 만들거든요. 저는 정말 담배 연기에 여러분의 신체를 노출하는 그런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담배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든지 그죠? 담배 한 개 피가 여러분 비타민C 한 알이라는 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비타민C를 하루에 한 1000ml 이상 먹어보세요. 술, 담배 안 하고 비타민C 1000ml 먹으면요. 피부 나이를 뭐 한 5년 이상 되돌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한테 감사하다는 사례를 받았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 70대 중반이신데요.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사모님 덕분에,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모님 덕분에 비타민C 먹고요.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많이 뽀얘지셨더라고요. 뽀얗고 주름이 많이 펴지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분을 모르면 그냥 보기에 똑같이 할머니겠죠. 근데 그분을 알았던 분들은 다 그것에 눈치를 챌 만큼 그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비타민C를 먹어서 피부의 주름을 없애고 색깔을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이 또 효과가요. 여러분 혈관을 좋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더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겉에는 페인트 칠 같이 다 뭔가 분장을 해가지고 젊게 했는데 이 속에 우리 몸속을 또 구석구석 도는 관인 혈관이 다 망가져 있다. 어떤 집이 겉에 이렇게 뭐 외관은 해가지고 멀쩡한데 속에 들어가서 수돗물 틀어보니 녹물 나오더라. 뭐 변기가 막혔더라.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겉에 피부가 이 속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혈관과 신경과 그런 것이 젊어져서 생기가 회복되어서 겉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젊음이지. 그 속은 다 덮어놓고 겉에만 뭐 무슨 회치를 한들 젊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건강, 생체 나이 이런 것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도 함량이 높은 걸로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가장 값싼 비타민 B가 있잖아요. 제 이름 비타민 B 있거든요. 그게 B100이에요. B가 100단위로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어떤 것은 500단위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비타민C 고용량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피가 아주 생기가 나고 혈관 그리고 신경이 살아나는 그런
반전이 있어요. 정말 반전이 있어요. 커피 안 마셔도 아침 일과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비타민 B랑 비타민 C, 이 값싼 비타민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젊은 피부와 젊은 신경과 젊은 그 모든 오장육부 혈관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몸이 꼿꼿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렇게 구부정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길 가다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휘어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심하게 휘어지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게 좌우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배는 쑥 들어가고 등은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등이 펴지지 않는 그런 노인들도 계시잖아요. 치매 환자를 이렇게 치매 환자들을 많이 이제 입원시켜 놓은 그런 요양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근육이 중요한가 하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이 기억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뇌 기능하고 근육이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근육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잘 관리하기만 해도 이 뇌가 쇠퇴하지를 않는데요. 또 근육을 잘 관리하면 뼈에 골다공증이 없어지거든요. 이 근육에는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가 제2의 뇌라는 별명이 있고요.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근육만 잘 다스려도, 잘 관리를 해도, 근육이 쇠퇴하지 않게끔만 해도 이게 기억력이나 어떤 뇌 기능, 모든 전반적인 뇌 기능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한 40 넘어가면서 매년 1%씩 근육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근 위축인데요. 근 감소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늙어가는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이요. 이 근육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늙는 골다공증은요, 제가 약사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도 많이 취급을 하지만 처방전 받으면 그 약 주잖아요. 골다공증 약이 답답할 정도로 효과가 없어요. 정말 국민 의료비를 얼마나 많이 골다공증 값비싼 약에 지불을 하고도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발견을 했잖아요. 여러분, 골다공증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 중에서도요,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요, 쇠퇴하면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육은요, 쓰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행동만 가지고는 그냥 쓰지 않는 근육은 저절로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던 운동, 하지 않던 그런 자세로 하는 여러 가지 근육을 쓰는 그런 운동을 일부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헬스장에 가시는 거더라고요. 헬스장에 돈 좀 들어도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나중에 병원비 약값 들어가는 것보다는 작아요. 서울의 한복판, 이런 금싸라기 땅에 있는 그런 헬스장 빼고, 이게 경기도 외곽 지역 그 바깥에 있는 곳에 헬스장은 싸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만 주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기구 몇 개, 저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 기구만 쓰는데요. 한 기구당 제가 쓰는 시간이, 글쎄요, 평균 2분을 안 넘어요. 그러면 5가지를 써도 그 총 운동하는 시간이 저는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약간 쉬는 시간 합쳐도요. 그것만 해도요, 제 몸에 근육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좀, 물론 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아유, 약사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위한 어떤 조언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저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근육 운동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 얼마 들지 않고, 비용 얼마 들지 않고, 그렇지만 약간의 시간, 약간의 비용은 드리는 거죠. 그것만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몸이 꼿꼿해야 되거든요. 제가 복근 운동, 코어 운동, 이 등 운동, 코어 운동, 어깨 운동 이런 거 정말 짧게 하는데요. 그 다리 운동, 이 다리도 형편없이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다리 근육이 빠지는 거를 하루하루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계단 오르기 그런 거, 오르막길 오르기 이런 거 하다가 제가 근육을 한번 다쳤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헬스장에 있는 특정한 근육을 사용하는 그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구들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마치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노는 기분으로 그걸 한 번씩 써주니까 헬스장에서 한 20분 운동 끝내고 딱 나올 때 그 상쾌함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하고 제가 공유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리도 제 주관, 저의 주관이죠. 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를 웃으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다리가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리고 이 배하고 등하고 이런 쪽에 쫙 어떤 살이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서 착 들러붙는 어떤 그런 느낌, 가장 값비싼 속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가벼워지는, 착 들러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깨도 쫙 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떤 분들은 운동만이 살 길이다 해서 정말 운동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뭐 종일 운동만 매달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 잘못하면 는 비결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운동을 할 때는요, 반드시 전후로 비타민C를 많이 드세요. 한 2000ml, 3000ml를 전후로 드세요. 그렇게 해야 운동할 때 생기는 그 독성 물질 활성산소가 있거든요. 그 활성산소가 주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혈관을 망가지게 해요. 우리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망가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단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좋으시니까 많이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비타민C 또 비타민 B 고용량을 꼭 드시라는 거, 그것만이라도 해야 젊어질 수 있다는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운동은 적당하게 하세요. 운동도 중독처럼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시고, 그리고 젊어지는 비결, 이 피부가 윤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름 3종 세트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하는데 이건 정말 제 체험이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경험담이거든요.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급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 이 제 제품으로도 있거든요. 제가 가장 싸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 이거는 집에 조리용으로 쓰시고요. 세 가지 기름 3종 세트,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거는 최고 용량 말고 조금씩 용량을 줄여서 세 가지를 다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피부가 정말 그 윤기가 생기고요. 비타민C는 탄력을 주는데 이 기름은 이 피부 자체에 윤기를 줘서 건조증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 들면 피부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고목나무처럼 두꺼워지면서 그 피부에서 냄새도 나고 건조해지면서 이 살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했는데 살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막는 방법이 비타민C랑 비타민 B랑 기름 3종 세트인 거예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 5년, 많게는 10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